20년간 당뇨약 먹다가 자연 관리로 정상 혈당 되찾았습니다. 60 청춘로드가 자연 혈당 관리의 비밀을 완전 공개합니다. 2019년 여름, 저는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정말 놀라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87세의 니콜라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올리브 농장에서 일하시고 오후에는 손자들과 함께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세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은 약 없이 혈당이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할아버지, 당뇨약은 언제부터 안 드세요? 라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15년 전부터야. 의사도 믿을 수 없어 해. 하지만 내 몸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대답하셨어요. 더 자세히 들어보니 할아버지는 전통적인 지중해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마음가짐으로 자연스럽게 혈당을 관리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랬어요. 아침에는 올리브 오일을 두른 통밀빵과 신선한 채소, 그리고 견과류 몇 개를 드시고 점심에는 생선과 콩류, 각종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드세요. 저녁에는 가벼운 수프와 과일 조금, 그리고 적포도주 한 잔을 천천히 즐기셨어요. 무엇보다 모든 식사를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하시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키나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92세의 다나카 할머니는 젊을 때 당뇨 진단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혈당이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계세요. 할머니의 비결은 하라하치부라는 오키나와 전통 식사법이었어요. 이는 배가 80% 정도 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뜻인데 자연스럽게 과식을 피하게 되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할머니가 특히 강조하신 것은 고야라는 오키나와 전통 채소였어요. 쓴맛이 나는 이 채소에는 혈당을 낮추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할머니는 매일 고야 요리를 드시고 자색 고구마와 해조류도 빼놓지 않고 드셨어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머니의 운동 습관이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바닷가를 걸으시고 오후에는 텃밭에서 농사일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아니지만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전남 해남의 김 할아버지는 15년간 당뇨약을 드시다가 자연 관리로 혈당을 정상화시키셨어요. 할아버지의 비결은 매일 아침 현미밥과 된장국,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이었어요. 특히 도라지와 더덕, 비트 같은 뿌리 채소를 즐겨 드셨는데 이런 음식들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경북 안동의 이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전통 발효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매일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 청국장을 드시면서 장내 환경이 개선되었고 이것이 혈당 안정화로 이어졌다고 해요. 할머니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 최고의 약이라고 말씀하세요. 부산의 박할아버지는 등산으로 당뇨를 극복하셨어요. 60세에 당뇨 진단을 받은 후 매일 새벽 산행을 시작하셨는데 5년 후에는 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산에서 마시는 맑은 공기와 규칙적인 운동이 내 몸을 치유해 주었다고 하세요. 많은 분들이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상당한 개선이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당뇨약을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혈당 관리 능력을 회복시켜서 점진적으로 약물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의사와 협력해야 하고 혈당 수치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해요. 당뇨병, 특히 2형 당뇨병의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복부 비만, 만성 염증,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등이 있어요. 이런 원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인슐린 감수성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해요. 마치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치면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중 감량과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해요. 체중을 5-10% 정도만 줄여도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근육량이 늘어나면 혈당을 소모하는 능력이 증가해서 자연스럽게 혈당이 안정돼요. 최근 몇 년간 당뇨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장내 미생물이에요. 장내 세균의 종류와 비율이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건강한 사람의 장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당뇨 환자들은 이런 유익한 세균이 줄어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해로운 세균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식단 개선과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통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어요. 특히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유익한 세균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유산균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주거든요. 몸의 필수적인 미량 원소 중에서 크로뮴과 바나듐은 혈당 조절에 특별한 역할을 해요. 크로뮴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반하게 해주고, 바나듐은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혈당을 낮춰줘요. 크로뮴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브로콜리, 포도, 통곡물, 견과류 등이 있어요. 바나듐은 버섯, 조개류, 검은 콩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미량 원소들은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므로 영양제보다는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균형 잡힌 식단을 드시면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계피에는 혈당을 낮추는 천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계피의 MHCP라는 성분은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혈당을 조절해줘요. 하루에 계피 1-2티스푼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공복 혈당이 10-15%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계피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차로 우려서 마시거나,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하거나, 요거트나 오트밀에 뿌려서 드실 수 있어요. 다만 계피 중에서도 실론 계피가 카시아 계피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알파리포산은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동시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우리 몸에서도 소량 생산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감자 등에 들어있는데 정기적으로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돼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간헐적 단식이 당뇨 관리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간헐적 단식을 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혈당이 너무 떨어질 위험이 있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저혈당의 위험이 있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시도하셔야 해요. 안전한 방법으로는 168 방법이 있어요. 하루 중 8시간 동안만 식사하고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물만 마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도 분비되어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어요.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이는 직접적으로 혈당 개선으로 이어져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시기인데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외로움 등이 모두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당뇨 관리에서 정신적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충분한 수면도 혈당 조절에 필수적이에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혈당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요. 하루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지수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저혈당 지수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면 현미와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혈당 지수가 훨씬 낮아요. 현미의 혈당 지수는 50 정도인데 흰쌀밥은 80 이상이에요. 이 차이가 혈당 관리에는 매우 중요해요. 채소류는 대부분 혈당 지수가 낮아요.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오이, 토마토 같은 채소들은 혈당 지수가 15 이하로 매우 낮아요. 이런 채소들을 식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드시면 전체적인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과일도 종류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다르니까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사과, 배, 오렌지, 자몽 등은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에요. 반면 수박, 파인애플, 포도 등은 혈당 지수가 높으니 조금씩만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도 혈당 지수가 낮아요. 생선, 닭가슴살, 두부, 달걀 등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방지해줘요. 또한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되어서 혈당 조절에 간접적으로도 기여해요.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은 혈당 지수가 15 이하로 매우 낮아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를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식사 순서도 중요해요.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곡선이 완만해져서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대전의 김할머니는 이런 식으로 식단을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5%에서 6.8%로 크게 개선되셨어요. 약물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세요. 운동은 혈당 조절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혈당이 내려가거든요. 또한 운동 후에는 몇 시간 동안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어 혈당 조절이 더 쉬워져요. 유산소 운동을 먼저 말씀드리면 빠르게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 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서 하셔도 효과는 비슷해요. 운동 강도는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하세요. 너무 격렬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운동 중에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해요.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해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율이 올라가고 혈당을 소모하는 능력도 증가해요. 하지만 무거운 중량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가벼운 덤벨이나 탄력밴드를 이용해서 근육에 적당한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도 좋아요. 이런 운동들은 장비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해서 효과가 좋아요. 처음에는 5-10개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식후 운동은 특히 효과적이에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 시간대에 운동하면 음식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바로 근육에서 소모되어서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저강도 운동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이런 운동들은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있어서 코르티솔 분비를 줄여주고, 이는 간접적으로 혈당 안정화에 기여해요. 광주의 박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 걷기와 저녁 식후 15분 산책을 시작하신 후 6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80에서 120으로 크게 개선되셨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의 변화였다고 하세요. 장내 미생물 환경이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어요. 유익한 세균이 많은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돼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들이 이런 목적에 매우 좋아요. 김치에는 다양한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동시에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김치의 염분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물에 헹궈서 드시거나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된장과 청국장도 훌륭한 발효식품이에요. 된장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주고, 청국장의 나토키나아제는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를 끓일 때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채소를 많이 넣어서 만드시면 더욱 좋아요. 요구르트나 케피어 같은 유제품 발효식품도 좋아요. 다만 시판 요구르트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릭 요구르트에 견과류나 베리류를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혈당에도 좋아요. 발효 채소도 만들어서 드실 수 있어요. 양배추, 무, 오이 등을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키면 유산균이 풍부한 건강식품이 돼요. 시판 김치보다 염분도 적게 조절할 수 있어서 더 건강해요. 콤부차나 케피어 같은 발효 음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음료들도 당분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성분을 확인하시고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발효식품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장내 환경 변화로 인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어요.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부산의 최할머니는 매일 무농약 김치와 직접 만든 청국장을 드시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혈당뿐만 아니라 소화불량과 변비도 함께 해결되셨다고 해요. 스트레스는 혈당의 숨은 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올려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혈당이 안정돼요. 스트레스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심호흡이에요. 깊고 천천한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줘요. 하루에 몇 번씩 5분 정도 심호흡을 하시면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돼요. 명상도 좋은 방법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시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어요. 취미 활동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혈당도 안정돼요.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 낚시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사회적 관계도 중요해요.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동호회 활동 등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해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충분한 수면은 혈당 조절의 기본이에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혈당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요. 하루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시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되고 이는 다시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인천의 이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스트레스로 혈당이 크게 악화되셨어요. 하지만 요가와 명상을 시작하시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어요. 6개월 후에는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우울감도 많이 개선되셨어요. 체중과 혈당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특히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요. 체중 감량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거예요.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급격한 체중 감량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1-2kg 정도씩 천천히 빼시는 것이 안전해요. 식사량을 줄일 때는 급격히 줄이지 마시고 서서히 줄여가세요. 평소 드시던 양의 80%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하면서 칼로리만 줄이는 거예요. 포만감을 주는 음식들을 활용하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은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살코기, 생선, 두부, 콩류, 채소류 등을 충분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피할 수 있어요.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데 20분 정도 걸리므로 천천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돼요. 또한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혈당 상승도 더 완만해져요. 간식도 건강한 것으로 바꿔보세요.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당근 스틱, 오이 같은 건강한 간식을 드시면 칼로리도 줄이고 혈당에도 좋아요.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복부 비만 해결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걷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전체적인 체지방을 줄여주고 복부 근육 운동은 복부 라인을 정리해줘요. 스트레스 관리도 복부 비만 해결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져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관리법들을 잘 실천하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수원의 정할아버지는 10kg 체중 감량 후 당화혈색소가 9.2%에서 6.5%로 크게 개선되셨어요. 복부둘레도 105cm에서 88cm로 줄어들면서 인슐린 주사를 끊을 수 있게 되셨어요. 당뇨 자연 관리의 첫 단계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에요. 혈당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하고 음식, 운동, 스트레스, 수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혈당 측정기를 준비하세요. 요즘은 가정용 혈당 측정기가 정확하고 사용하기도 편해요. 하루에 여러 번 측정해서 자신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복 혈당,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서 기록해 보세요. 혈당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혈당 수치와 함께 그날 먹은 음식, 운동 여부, 스트레스 상황, 수면 시간 등을 함께 기록하시면 어떤 요인이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식단 일기도 작성해 보세요. 하루 동안 드신 모든 음식과 음료를 기록하고 각 식사 후 혈당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어떤 음식이 안정적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기에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기, 식사 후 10분 산책하기,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기 같은 작은 변화들이 나중에 큰 효과를 만들어내요.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로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이 프로그램은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연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예요. 모든 변화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진행하세요. 수분 섭취도 늘려보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탈수는 혈당을 올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단, 당분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시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드세요. 3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는 단계예요. 1-2주차에서 파악한 자신의 패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세워보세요. 식단 개선을 시작해보세요. 저혈당 지수 음식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시고 식사 순서도 바꿔보세요.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어요.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운동량도 점차 늘려가세요. 3주차에는 20분, 4주차에는 25분, 5주차에는 30분씩 걷기를 목표로 하세요. 식후 운동을 특히 신경 써서 하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근력 운동도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가벼운 덤벨이나 맨몸 운동으로 시작하시되 무리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혈당을 소모하는 능력이 증가해요. 스트레스 관리법도 찾아보세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혈당도 안정될 거예요. 수면 패턴도 개선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만드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이 시기에 혈당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보통 3-4주 정도 지나면 작은 변화라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혈당이 조금이라도 안정되었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7주차부터는 지금까지 만든 좋은 습관들을 더욱 견고하게 정착시키는 단계예요. 동시에 더 적극적인 관리법들도 추가해 보세요. 식단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의 비중을 늘리고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세요. 일주일 식단표를 미리 짜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운동을 다양화해 보세요. 걷기만 하시던 분이라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시도해 보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운동도 좋아요. 체중 관리에도 더 신경 써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고 기록해 보세요. 체중이 줄어들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어 혈당 조절이 더 쉬워져요.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저혈당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시작하세요. 안전한 방법으로는 168 방법이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늘려보세요. 웃음도 혈당에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만드세요. 6개월째부터는 지금까지 만든 건강한 습관들을 평생 유지하는 단계예요. 이제 이런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을 텐데 계속 유지하면서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를 체크하시고 6개월마다 종합적인 당뇨 합병증 검사를 받으세요. 신장 기능, 눈 검사, 발 검사 등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당뇨약 조절에 대해서도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혈당 기록을 가지고 가서 약물 조절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지는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새로운 도전도 해보세요. 새로운 운동에 도전해보시거나 건강한 요리법을 배워보세요. 새로운 경험들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즐거움도 늘려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아요. 당뇨 관리에 성공한 경험담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어 보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본인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세워두세요. 저혈당이나 고혈당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응급실에 갈 기준은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세요. 가족들에게도 알려두시면 더욱 안전해요. 첫 번째 성공 사례는 20년간 당뇨약을 드시던 서울의 김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55세에 당뇨 진단을 받은 후 75세까지 20년간 약물 치료를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한 알이었던 약이 점점 늘어나서 하루에 4알까지 드시게 되었고 인슐린 주사도 고려하는 상황이었어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자연치료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할머니는 의사와 상의한 후 생활습관 개선에 도전하기로 하셨어요. 매일 아침 현미밥과 된장국, 각종 나물 반찬으로 식사를 시작하시고 식후에는 반드시 20분간 산책을 하셨어요. 특히 할머니가 집중하신 것은 발효식품이었어요. 직접 담근 김치와 청국장을 매일 드시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셨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서예와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당화혈색소가 9.1%에서 6.8%로 크게 개선되었고 공복혈당도 180에서 110으로 떨어졌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되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꾸준히 하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성공 사례는 인슐린 주사까지 맞던 부산의 박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62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급속히 악화되어 5년 만에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하셨어요. 당화혈색소가 11%까지 올라가면서 합병증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어요. 전환점은 손자의 권유로 시작한 등산이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점차 거리를 늘려가면서 1년 후에는 2시간 산행도 가능해지셨어요. 동시에 식단도 완전히 바꾸셔서 현미와 잡곡,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셨어요. 8개월 후에는 인슐린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반 후에는 인슐린을 완전히 끊고 먹는 약만 복용하게 되셨어요. 2년 후에는 약물 없이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산에서 흘린 땀이 내 몸을 치유해 주었어요. 이제는 손자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세요. 세 번째 성공 사례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대구의 이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당뇨성 신증과 망막병증으로 투석과 실명의 위험까지 있었던 심각한 상태였어요. 의사는 이제 관리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특히 집중하신 것은 스트레스 관리였어요. 명상과 요가를 배우시고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또한 염분을 완전히 제한하고 단백질 섭취도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하셨어요. 1년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신장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망막병증도 진행이 멈췄어요. 당화혈색소도 10.5%에서 7.2%로 크게 개선되었어요. 의사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놀라워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마음의 평화가 몸의 치유를 가져왔어요.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절대로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갑자기 끊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갑작스러운 약물 중단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약물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혈당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돼요. 정기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만 약물을 조절해야 해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저혈당에 대한 주의예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을 계속 복용하시면 저혈당이 생길 수 있어요. 저혈당 증상으로는 손떨림, 식은땀, 어지러움, 의식 저하 등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시고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저혈당 응급처치용으로 포도당 정제나 사탕을 항상 휴대하세요. 가족들에게도 저혈당 대처법을 알려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심한 저혈당이 생기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해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합병증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예요. 당뇨는 여러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예요. 눈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발 검사, 심혈관 검사 등을 규칙적으로 받으세요. 특히 발 관리는 매일 하셔야 해요. 당뇨 환자는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생겨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매일 발을 씻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즉시 치료받으세요. 네 번째 주의사항은 급격한 생활 습관 변화는 피하라는 것이에요.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적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더욱 천천히 변화를 주는 것이 좋아요.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하거나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안전해요.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시고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조절하세요. 당뇨 환자가 알아야 할 응급 상황들이 있어요. 혈당이 300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한 복통과 구토가 생기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해요. 이런 증상들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징후일 수 있어요. 반대로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거나 의식을 잃을 정도의 저혈당이 생겨도 응급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당분을 섭취시키고 119에 신고해야 해요. 평소에 응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세요. 응급 연락처를 정리해 두시고 가족들에게도 당뇨 응급 상황 대처법을 알려두세요. 당뇨 환자임을 알리는 카드나 팔찌를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당뇨 관리는 환자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의 이해와 지원이 성공의 열쇠예요. 가족들이 함께 건강한 식단을 하고 함께 운동하면 지속하기가 더 쉬워져요. 가족들에게 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쁜지,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두시면 도움이 돼요. 혈당 기록을 가족과 공유하는 것도 좋아요. 가족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면 동기부여가 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당뇨는 관리하기 어려운 병이지만 절망적인 병은 아니에요. 올바른 생활 습관과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약을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혈당 조절 능력을 회복시켜서 점진적으로 약물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의사와 협력하시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실천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식사 후 15분간 산책하는 거예요. 식후 운동은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매일 발효식품을 한 가지씩 드시는 거예요.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음식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절대로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임의로 조절하지는 마세요.
모든 변화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관리법은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서 서서히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당뇨 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6개월 후에는 분명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해요. 60세부터가 진짜 건강한 인생의 시작이에요. 당뇨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연 혈당 관리 여정을 60 청춘로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혈당으로 100세까지 달콤한 인생을 누리세요.